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혈관이 노화가 가속화가 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이 되고요.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심혈관 질환 전공자고요. 어떻게 많은 물질들 혹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혈관 질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많은 혈관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유엔에서 나왔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혈관 질환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야기시키는가를 이제 미세먼지를 가지고 맨 처음에 연구를 하게 됐고요. 미세먼지 안에는 미세먼지 여러 가지 플라스틱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세먼지 중에 어떤 성분이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함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혈관에 심혈관계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일단 어떻게 들어가느냐도 한 가지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는데요.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결과에 따르면 세포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 가지 그 특이한 기전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미세 플라스틱은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세포 내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양한 단백질들과 함께 결합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백질들 간의 신호 전달 기전이 교란이 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상승함으로써 활성산소, 즉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돼서 일어나는 다양한 질환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으로는 그런 활성산소의 발생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단백질하고 더 먼저 결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연구를 더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의 정도는 혈관의 노화의 정도와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실험을 해봤을 때 이러한 관상동맥, 그러니까 심장의 관상동맥에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키면 그에 따라서 관상동맥이 굉장히 빠르게 노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 하나 자체가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계속 노출이 되고 축적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상동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혈관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관상동맥 질환들, 그리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거고요. 그런 가속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을 이용하지만 그게 역으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건강을 장기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다. 건강한 삶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필요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 더 감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돼지 심장은
사람의 심장과 대단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어떤 구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게 돼서 많은 심혈관계 질환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 심장의 관상동맥에 직접 작용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돼지 심장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돼지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을 적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때 관상동맥의 여러 가지 혈관의 노화 정도가 얼마나 가속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굉장히 용이한 모델이 됩니다. 일단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키면 바로 단기간 노출을 하면 기능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려가면서 아주 적은 용량을 노출을 시키다 보면 그 기능의 변화가 확실하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의 변화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확인을 해보면 이 혈관 내에서 그러한 그 노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노출된 돼지 심장의 혈관은 굉장히 노화가 많이 되고 그러면 이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다양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세포 내 신호 전달을 교란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포는 굉장히 분열이 억제가 되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그런 기능이 떨어지더라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몸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 다 배출이 된다. 먹더라도 다 나간다 라고 이야기가 됐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우리 몸에 축적이 되더라. 그리고 그 축적이 되는 비율은 우리가 접촉하는 거에 비례해서 축적이 많이 되더라 라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이제 첫 발을 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발에 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 이런 식으로 근데 혈관을 노화를 시키더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학제 간에 조금 벽이 있습니다. 즉 환경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분해가 되며 얼마나 노출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의학 쪽 혹은 약학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럼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야가 학제간 융합 등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공동 연구를 해야지만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즉 환경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체 내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추정하기 어렵고요. 이런 의학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이즈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것까지는 추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미세 플라스틱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까도 함께 노력은 돼야 되지만 현대 생활 패턴상 그걸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는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 노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서로가 손잡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